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인자입니다. 이틀 동안 매도를 권유드리고 좀 비중을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이틀 동안 너무 안 쏟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실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고 좀 아래 꼬리도 말고 그 다음에 하락분이 좀 크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라하신 분이라면 비중이 조금 정리가 됐을 거고 저는 25%에서 15%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와 비슷하게 비중을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매도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매도를 했으면 뭐예요? 또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남은 상승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장에서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증시부터 보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증시에서 조정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 비트코인 혼자 그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스닥이 같이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랑 지금같이 나스닥이 하락 없이 비트코인의 조정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비트코인에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재가 끼어 있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적으로든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고, 뭐 저조차도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 추세 전환을 조금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든 적은 없어요. 즉 달리 말해서 마운트 곡수 물량을 조금 의식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고든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장세를 보고 뭐 현물시장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가는 거는 오늘 같은 날 5시에 뭐 옵션 만기가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마운트 곡수 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온다든지 그 둘 중 하나일 텐데 저는 일단 의견은 마운트 곡수 쪽으로 좀 몰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월 말에 이 마운트 곡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분명 이번 주에 마운트 곡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현물시장에서 이렇게 시장가로 던져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 일단은 마운트 곡수로 한 표를 모으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장 제가 매도를 가져가고 매도를 좀 설명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추세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뭐 제가 웨지를 좀 안 본다라고 말을 했지만 웨지를 안 보더라도 상승 추세선은 본다라는 말이죠. 그럼 상승 추세선을 봤을 때 이 추세가 역전이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제가 항상 설명하듯이 추세선을 하단 이탈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시점이 8월 17일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하락한 경우에 뭐 붙여놓고 떨어지는 아니면 그냥 내려가든 비중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25%에서 15%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매도를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시점은 좀 늦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전환될 대로 됐고 이미 대응을 하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이때 실행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무섭다고 던지는 것은 약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분명 얻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1년, 2년보다는 3년, 4년을 매매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비중을 들고 있었다면은 그게 진짜 경험이 되거든요. 물론 손해는 있었겠지만 이 다음에 똑같은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매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추세선이 가속되면서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이때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이때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다음에 이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때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일단 이번 장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테더 차트나 원화 차트로 추세선을 그어놨을 때 이 상승 추세선 한 달 동안 유지됐었던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저는 그때 추세선의 이탈로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정답지가 나와 있지만 이게 맞는 해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해서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매도를 했어요. 하락을 의식을 하고 매도를 했어요. 지난번도 똑같죠. 지난번도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60일선 만나는 구역이니까. 자, 근데 매도를 했으면은 매수까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 추세선을 긋고 추세 전환을 생각하고 매매를 했다면은 새로운 추세가 등장을 했어요. 어디 쪽으로? 하락 방향성으로. 자, 그렇다면은 하락 방향성에서 상승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인데 이더리움의 차트가 추세선을 긋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원화 차트 말고 테더 차트로 표시를 드릴게요. 이더리움의 30분봉 차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추세선을 긋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추세선 하나를 그었어요.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속이 되는 분위기에 있죠. 그렇죠? 분명 상승은 지지를 읽고 하락의 경우에는 위에다가 저항을 긋게 되는데 이 저항이 점점 가속이 돼요. 자, 이 다음에 할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가속이 되면서 이 가속 추세선을 깨는 경우에 다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는 대부분이 뭐 30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지 간에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이 상승 추세선을 깨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거는 100%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외봉으로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 RSI가 정말 상따가 나왔다라면은 이런 식이 됐겠지만 우리가 모르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차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보시면은 원하는 관점이 나올 테니까 굳이 의식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확실한 거는 저는 추세선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이 가속되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탈을 시킬 때 이때 이제 매수 의견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약간 핫다가 걸린다거나 그런 건 없고 아마 이런 포인트는 조금 미루다가 이 이후에 좀 핫다 만들어주고 상승을 시킬 확률도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굳이 그냥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이탈을 하는 경우에 굳이 마지막까지 체크하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 이제 이탈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향성을 좀 전환을 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또는 3일 정도 했던 매매랑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차트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꺾일 때 하락의 방향성을 봤던 것과 지금 이제 하락의 방향성을 가져갈 때 이 차트가 여기서 이탈을 해주는 거는 그냥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일단 이번 차트에 대한 해설은 추세선의 이탈,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차트 해설은 추세 이탈 자리를 기다리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왜 지금 자리나 왜 너는 이 더 내려간 다음에 상승을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려갔다가 상승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토캐스틱을 설명을 할 때 이틀 전부터 스토캐스틱을 봤잖아요. 자, 이번 하락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과매수 자리에서 하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지점에 있었어요. 이 지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추세 하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추세가 언제 전환이 될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명확한 자리가 되는 거는 저는 토요일까지라고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까지도 좀 연장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존의 아이디어였던 토요일까지로 볼게요. 그럼 토요일 날 어떤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냐? 이 하락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상승이 외봉으로서 표현을 할게요. 그냥 외봉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기점이 되는 것은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있죠. 선행성을 갖는 게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선행성을 가져요. 이 선행성이 되는 차트가 주황색의 차트를 올릴 때, 즉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고 주황색이 이런 식으로 깔리면서 골든이 만들어질 때, 자 그때가 이제 조정을 멈추고 상승이 나오는 타임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상승이 나올 때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이 둘 중에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정말 많이 상승을 하는지 적게 상승을 하는지 보고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는 체크가 불가능하고 이거는 토요일 실시간 장세에 달려있다라고 볼게요. 하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것만큼은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일봉상 533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하는 차트예요. 특히나 뭐 단타로서도 그렇고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하나 다 떨지 말고 이 차트만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차트가 어디로 향하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를 정확히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그렇고 특히나 오늘 영상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관점을 유지를 한 게 사실 뭐 어제부터 그런 관점을 봤던 게 아니라 이평선하고 스토캐스틱하고 RSI를 통해서 해설을 하는 게 거의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됐어요. 근데 어제 댓글에서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우리 루이 어머님께서 제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설명이 너무 애매하다. 알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 하루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런 분들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 적어도 이 1개월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롱간다 포에버 있죠.
이때부터 영상을 좀 천천히 봐주시는 걸 제가 적극 권유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게 이때부터 좀 열심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지금 설명을 듣고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더블 바텀이 뭐고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뭔지 들으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50%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롱간다 포에버부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보고 싶고 약간 재밌는데 롱오제가 뭐지? 이런 것들만 보세요. 그래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마운트 곡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 루나 사태도 똑같이 결국에는 실시간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어디에도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루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죠. UST가 갑자기 떨어지고 루나가 갑자기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가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 실시간 장세를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미 6월과 7월에 마운트 곡스에 관한 찌라시가 있었고 또 보상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이 돼서 마운트 곡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정확한 날짜를 제가 봤을 때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뭐 8월 3주차 지금이에요. 이 3주차에 보상안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은 8월 말 8월 4주차 이런 식으로 보상안이 진행된다든지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8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시장가로 이런 식으로 털리는 걸 보면은 사실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만 단기장에 여러분들 저랑 접근을 하고 계신 거니까 한 3분의 1 비중으로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고 지금 제 보유 비중은 15% 들고 있으면서 오늘 영상과 똑같이 저는 추가 매수를 실현을 해서 좀 더 비중을 채워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말이고 토요일인데 아마 영상 촬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장도 지금 현재 나스닥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서 조금은 험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주말장이나 실시간장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방에 무료 선물방에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이 8월 19일이고 제 9월에 교육자료 준비하고 배포한다고 한 시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서는 입문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초 자료를 떼고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뭐 입력하고 그러고 자실 필요가 없이 이거 누르면은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된 데에 참여라고만 적어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또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 신청하셔서 실시간 관점 받아가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관점도 받아보시고 좋은 자료들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정말 장이 좀 지치긴 하겠지만 그냥 영상 촬영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큰 무리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